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은 강도현이며 어머니는 한서연입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그룹, 명신그룹. 이곳의 최종 면접장은 수많은 인재들이 꿈꾸는 무대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전쟁터였습니다. 2024년 가을, 명신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올해의 마지막 공채 최종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십시오. 차갑고 간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윤세준, 27세.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진지했습니다. 면접장 안쪽 긴 테이블 뒤편에는 5명의 면접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앙에 앉은 노신사 강무현 75세. 명신그룹의 명예회장이자 이 거대한 제국을 일궈낸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지원자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HR 팀장인 최영미 팀장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세준은 한 번 심호흡을 한 뒤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신그룹 전략기획팀에 지원한 윤세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학부 시절 다양한 경영 사례 분석과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전략에 대한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준비된 대답이었고 면접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청년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지식이나 스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크게 이끈 사람은 청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힘들게 키워주신 돌아가신 제 어머니 한서연이란 분이십니다. 그 순간 강무현 회장의 손에서 메모지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면접위원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회장을 쳐다봤지만 강무현은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병인으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과 의지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면접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청년은 예리한 질문들에도 흔들림 없이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강무현 회장은 전혀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청년의 얼굴을 훑고 있었습니다. 눈매, 말투, 손을 움직이는 습관, 미소 짓는 방식, 모든 것이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면접이 끝나고 청년이 나갔습니다. 다른 면접위원들은 청년의 우수한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강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강무현은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비서는 30년 넘게 강무현을 보좌해온 충복이었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오늘 마지막 면접 지원자 윤세준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신원을 조사해. 신원 조사를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무현 회장이 직접 특정 지원자의 신원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응. 가족관계, 출생지, 학력, 그리고 강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강무현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5년의 인생에서 그가 절대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은 25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금기처럼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1999년 가을 새벽 3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강무현의 외아들 강도현. 그는 당시 29세의 청년으로 명신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촉망받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 강무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연인인 한서연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당시 26세. 평범한 가정 출신의 그녀는 대학교에서 도연을 만났고 3년 동안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도연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밤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긴장돼? 도연이 운전대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긴장이 안 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엄격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그리고 뭐 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지만. 도연아? 응? 나 너무 떨려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명신그룹처럼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에서는. 걱정 마. 내가 다 설득할게. 넌 그저 내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면 돼. 도연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 앞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였습니다. 조심해.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두 대의 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급차.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쪽 남성 환자 심정지 상태입니다. 여성 환자는 의식 있습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강도연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29세의 나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서연은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연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병원으로 달려온 강무현과 그의 아내 강가.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환자분은 이미. 안 돼. 안 돼. 강가가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강무현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외아들,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여성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강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누구와 사귀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강가는 처음부터 한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 특별한 배경도 없는 여자, 명신그룹의 며느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연이 워낙 단호하게 사랑한다고 했기에 강가는 마지못해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강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만 아니었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사고는 음주운전자 때문이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어머니의 마음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서연은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현실을,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연은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병실 문이 열리고 강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서연 씨, 어머님. 서연은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하십시오. 강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그 시간에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연이는 아직 살아 있었을 겁니다. 어머님, 그건 들으십시오. 한서연 씨. 강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세요. 지금 당장. 네. 도연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이유도 사라진 거예요. 치료비는 우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회복되는 대로 우리 가족 앞에서 사라지세요. 어머님, 저는 저항하지 마십시오. 강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저 내 아들과 사귀던 여자일 뿐이에요. 그 말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강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려 한다면 강가는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게 될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 명신그룹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겠죠?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도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이렇게 냉혹하게 내쳐지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강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서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이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사흘 후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강무현 회장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 말해봐. 강무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계속해서
면접장에서 본 그 청년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영과 너무도 닮은 그 눈빛을. 윤세준, 27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학점 4.2, 토익 980점. 학부 시절 다양한 경영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건 이미 서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나는 그게 아니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자의 어머니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 순간 강무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한서연. 현재 50세. 과거 기록을 조회한 결과 김비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5년 전 고 강도현 도련님과 교제하던 바로 그 한서연과 동일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무연이 잡고 있던 펜이 부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지, 그리고 김비서는 봉투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한서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생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윤세준은 1999년 12월에 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 1999년 9월이었으니 도연이의 아이. 강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무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손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들의 혈육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한서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 현재 서울시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간병인으로 확인됩니다. 간병인. 네. 그리고 김비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병원 출입 기록이 작고 항암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강무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후회, 그리움, 죄책감. 서연이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곧 그는 깨달았습니다. 28년 전 사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 강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김비서. 네, 회장님. 당장 그 주소로 차를 준비해. 지금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응. 나는 직접 만나봐야겠어. 알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낡은 빌라. 1층과 2층으로 된 오래된 건물이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강무연은 차에서 내려 김비서가 알려준 호수 앞에 섰습니다. 101호. 낡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무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서연. 25년 만에 다시 본 그녀는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밝고 아름답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몸은 바람에 날아갈 듯 말라 있었습니다. 병마가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무연을 알아봤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를?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무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과 정리되지 않은 약병들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면접장에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강무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세준.
그 아이가 도연이의 아들인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왜? 강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25년 동안 나에게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고 후에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가? 네. 병원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 가족에게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만약 근처에 얼씬거리면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겠다고. 강무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슬펐고 무서웠습니다. 도연이를 잃은 슬픔에 그리고 사모님의 협박에 저는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다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아기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 그때 연락을 했어야지.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의 경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연락한다고 해서 정말로 제 아이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연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러셨는데 도연이가 죽고 난 후에는 더욱 그러셨겠죠. 저는 제 아이가 그 집안에서 천한 여자가 낳은 아이로 낙인 찍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낳기로 했습니다.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세준이에게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는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 서연이 강무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준이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로 나도 봤습니다. 면접장에서 강무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 아이는 도연이를 너무 닮았더군요. 외모만이 아니라 눈빛도 말하는 방식도. 네. 세준이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강무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라도 우리 가족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니, 세준이를, 내 손자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세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저는 그 아이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재벌 손자라는 꼬리표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세준이에게 모든 걸 말할지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묻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무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며느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손자는 어머니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발, 강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28년 전에 아내가 당신을 쫓아낸 것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네. 아내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당신이 회복해서 퇴원했다는 것만 들었고 그 후로는 당신이 종적을 감췄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새 인생을 살고 있을 거다. 우리가 방해하지 말자고.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멍청했습니다. 강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노인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내가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과 내 손자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날 밤, 강무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신그룹 회장 일가가 사는 한남동의 대저택. 넓은 거실에는 그의 아내 강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강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자세는 꼿꼿했고 옷차림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강무현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강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28년 전 한서연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순간 강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오늘 만나고 왔어? 한서연을. 뭐라고요? 강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 여자를 만났어요? 25년 만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강무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손자가 나타났어. 도연이의 아들이. 강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서연을 쫓아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 도연이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고. 그건 나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몰랐으니까 괜찮다고? 강무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내 며느리를 쫓아냈습니까? 내 손자를 25년 동안 우리 가족과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가문? 가문이 뭐가 그리 중요해? 강무현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하던 여자였어. 도연이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강가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평범한 집안,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런 여자를 어떻게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주변이 뭐가 중요해? 우리 아들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 덜 중요한가? 당신은 몰라요. 강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당신은 명신그룹을 키우느라 바빴지. 내가 얼마나 혼자 싸워왔는지 몰라요. 재벌 안주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선과 비판을 견뎌야 했는지. 그래서 그 억울함을 무고한 여자에게 푼 거야? 무고하지 않아요. 강가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도연이가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밤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도연이는 아직 살아있었을 거예요. 강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 강무현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그 슬픔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손자가 25년 동안 할아버지도 모르고 자랐어. 가난하게 힘들게. 그리고 서연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암이야. 의사는 1년도 못 산다고 했어. 강가의 흐느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쫓아낸 그 여자는 27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다가 이제 죽으려 하고 있어. 강무현은 돌아섰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거야. 세준이를, 우리 손자를 찾을 거야. 여보, 당신이 반대해도 소용없어.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강무현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강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무현은 다시 한서연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또 오셨어요? 서연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세준이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왜요? 세준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갑자기 너는 재벌 손자다라는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하지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준이는 명신그룹에 입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만약 지금 진실을 안다면 그 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준이가 면접에 합격한다면 그때 말해주세요. 너는 실력으로 합격했다. 그리고 사실은 너에게는 이런 혈연이 있었다고. 그럼 세준이가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강무현이 말했습니다. 면접 점수는 이미 최상위권입니다. 문제없이 합격할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세준이는 충분히 우수합니다. 혈연이 아니라도 실력만으로도 합격할 만합니다.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명신그룹 인사팀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세준은 전략기획팀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다. 세준은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그래, 아들. 축하한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과 동시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아니야, 기뻐. 정말 기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했어. 정말로. 합격 발표 다음 날, 윤세준은 명신그룹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세준 씨, 입사 전에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명예회장님이요? 세준은 당황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명예회장이 직접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세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 거지? 혹시 면접 때 어머니 이름을 언급한 것 때문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는 다음 날 명신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50층 회장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그곳은 면접장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에 강무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준은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강무현은 한동안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과 정말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선, 심지어 말할 때 미세하게 웃는 습관까지. 윤세준 씨, 네, 회장님. 합격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입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준은 긴장했습니다. 강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한서연 씨를 아십니까? 네. 그거야 당연히 제 어머니신데요. 그분이 28년 전 내 아들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세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은 강도현. 1999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무슨 윤세준 씨. 강무현은 세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손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격. 세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출생 연도가 1999년 12월입니다. 사고가 난 것이 그해 9월. 당신 어머니는 사고 후 종적을 감췄고 혼자서 당신을 낳아 키웠습니다. 나는 어제 어머니를 만나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강도연의 아들입니다. 내 손자가 맞습니다. 세준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비밀로 했으니까요. 왜 엄마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강무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진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세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재벌 2세였다고? 그럼 나는 재벌 손자? 엄마는 왜 이 모든 걸 숨겼을까? 윤세준 씨. 강무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25년 동안 놓쳤던 손자를 이제라도 찾고 싶습니다. 세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합격은 실력 때문입니다. 혈연과는 무관합니다. 이건 면접위원 전원이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그 말에 세준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실력으로 합격했다는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 나누십시오. 그 후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존중하겠습니다. 세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세준아, 나 지금 명예회장님을 만나고 왔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게 됐구나.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아들.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지킨다고? 진실을 숨기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였어? 세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세준아, 나 지금 집에 갈게. 직접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세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왜 그랬어, 엄마? 너를 지키고 싶었어. 어떻게 진실을 숨기는 게 나를 지키는 건데? 세준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28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너는 몰라. 내 아빠 강도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책임감 있고 나를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죽고 나는 혼자 남았어. 그리고 강가 여사, 내 할머니는 나를 쫓아냈어. 협박했지. 가족 곁에 얼씬거리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겠다고. 세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그리고 혼자 너를 낳았어. 너를 키우면서 나는 결심했어. 너만큼은 그 집안의 상처와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키우겠다고. 하지만 엄마, 나는 내가 재벌 손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걸 원치 않았어. 내가 실력으로
너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세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약병이 가득한 테이블. 그제야 세주는 깨달았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게,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이 재발했어. 의사는 오래 못 산다고 했어. 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6개월에서 1년. 길어야. 안 돼.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치료받자. 돈은 내가. 아니, 강 회장님께 도움을 청하면. 세준아. 서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너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걸 봤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엄마, 이제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강가에 들어가든 아니면 독립적으로 살든. 그건 내가 선택해. 나는, 세주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잘 살 수 있어. 너는 강한 아이야.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로부터 한 달 후, 한서연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강무영과 세준이 나란히 서연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강무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세준아, 엄마 버텨, 제발 버텨. 세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준아, 내 엄마, 너는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엄마, 너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안 돼, 엄마. 가지 마. 회장님, 서연이 강무연을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엄마. 세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서연은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한서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준은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던 어머니,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강무연도 있었고 놀랍게도 강가도 있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강가는 서연의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절을 마친 강가는 세준 앞에 섰습니다. 처음 뵙니다. 저는 할머니인 거 압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25년 전에 우리 엄마를 쫓아낸 거 알아요.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습니다. 강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강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끔찍했고 그 때문에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28년 동안 나는 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준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세준 씨, 강가가 세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어떻게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세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가에 들어갈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엄마가 평생 원했던 건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재벌 손자가 아니라 윤세준으로서. 세준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신그룹에 입사할 겁니다. 하지만 혈연을 숨기고 들어갈 거예요. 제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정말로 실력을 인정받았을 때 세준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제가 강가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 강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세준은 명신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으로서. 신임 윤세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네. 나는 대리 장민우야. 장민우는 야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세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세준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세준의 혈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입 열심히 해. 여기는 쉬운 곳이 아니거든. 네, 잘 배우겠습니다. 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겠다고. 한편 강무영과 강가는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강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세준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강무현이 대답했습니다. 세준이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보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회사에서 누군가 그 아이를 괴롭히면 그때는 내가 나설 겁니다. 강무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그게 세준이가 원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강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28년 전에 내가 한 일을. 나도 알아. 만약 그때 서연을 받아들였다면, 도연이의 아이를 함께 키웠다면, 과거는 바꿀 수 없어. 강무현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잘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세준은 명신그룹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우수한 성과를 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세준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최영미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신입이 맞아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세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민우 대리는 세준을 시기했습니다. 저 신입,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완벽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장민우는 세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주말, 세준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그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나 요즘 잘 지내고 있어. 회사 생활도 적응했고 동료들도 좋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대로 나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어.
아무도 나를 재벌 손자로 보지 않아. 그저 윤세준으로 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참 좋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게. 그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아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날 저녁 세준은 강무현 회장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작은 응접실. 회장과 세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가? 좋습니다, 할아버지. 세준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강무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힘든 일은 없고? 괜찮습니다. 제가 잘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 강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세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해한다. 25년 동안 저는 윤세준으로 살았습니다. 갑자기 강세준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할아버지를 그리고 강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세준은 강무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알게 된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네. 제가 정말로 실력을 인정받았을 때, 제가 강가의 손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을 때, 세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도연의 아들이고 강무현의 손자입니다라고. 강무현은 감동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강무현은 세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며칠 후, 세준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세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지만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나는 할 수 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믿어준 것처럼. 강가 대저택. 강가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세준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그래. 강무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가 정말 잘 키웠어. 내가 그 아이 어머니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강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손자와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후회가 돼요. 강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못했어요. 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강무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잘하면 됩니다. 세준이에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는 해야 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28년의 상처, 그것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진심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세준은 명신그룹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거뒀고 상사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전사회의에서 세준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습니다.
신규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발표는 명쾌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수하네. 저 신입, 이름이 뭔가 윤세준이라고 합니다. 기억해두자.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야. 발표가 끝나고 세준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최영미 팀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세준 씨,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세준은 회의실 뒤편에 서 있는 강무현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봤죠? 제가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그래, 봤다. 자랑스럽다, 손자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준은 다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잘했어. 그는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전사회의에서 발표했는데 다들 좋아했어. 임원들도 내 이름을 기억하겠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대로 나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아직 완전히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것 같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거기서 지켜봐줘.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 명신그룹 본사 회장실. 강무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손자. 그 손자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사회의 보셨습니까? 응, 봤어. 윤세준 씨,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래. 강무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를 닮았어. 실력도 성품도. 도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그래. 분명 그랬을 거야. 강무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8년 전 강도현과 한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도연아. 강무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로. 그로부터 1년 후 윤세준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쌓아온 실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이 그를 축하했습니다. 세준 대리 축하해.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세준은 강무현과 강가를 만났습니다. 대저택의 식당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승진 축하한다, 세준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수고했어. 강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력으로 승진한 거니까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해도 돼. 네, 할머니. 세준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관계.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응?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 가족이 될 준비요. 세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강도연의 아들이고 강무현의 손자라고. 강무현과 강가는 감동했습니다. 세준아. 물론 회사에서는 여전히 윤세준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는 강가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강무현은 일어나서 세준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손자야. 정말 고맙다. 강가도 눈물을 흘리며 세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세준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앞으로를 봐요. 고맙다 얘야.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28년 만에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윤세주는 어머니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엄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됐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대로 나는 실력으로 인정받았어. 그리고 그 후에 가족이 됐어. 그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아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살 거야.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랑해, 엄마. 명신그룹은 계속 성장했고 윤세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강가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다했습니다. 강무연은 손자를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25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강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세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은 하늘에서 자신의 아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세준아. 정말 잘했어. 28년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빛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빛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봐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연 스토리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